이렇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막 그냥 약간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리를 안 하면 그런 게 아예 없죠. 이거에 대한 문제는 컴플레인은 없다고 봐야죠. 박리를 안 했을 때는.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뭐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세무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홍종구입니다. 안면거 상술 재수술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? 글쎄 뭐 꼭 재수술이 많다는 건 아닌데 저희 병원은 좀 재수술이 많죠. 제 기억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수술이에요. 다양하죠, 케이스가. 실제로 이제 뭐 제일 흔한 거는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. 효과가 없고. 효과가 없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어요? 실리프팅 같은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리를 충분히 안 해주고 그냥 리프팅 하면은 뭐 1, 2년도 안 돼서 처져 보인다 그런 느낌 드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V라인 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 내부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여전히 심술보라든지 혈경근 처진 게 다시 드러나게 나타나요. 뭐 그래서 이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경우, 그런 경우는 효과적인 수술법을 안 한 거죠.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느냐,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리프팅 방향이 좀 이상하면 뭐 얼굴이 막 그냥 좀 널대해지죠, 이렇게 당겨놓으면. 이런 케이스.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있죠. 사실은 그게 이제 뭐냐면 구렛나루가 다 없어졌다든지, 너무 얼굴이 구렛나루가 없어지면요, 환자들이 리프팅하면 얼굴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지방 제거를 안 해도 리프팅하면 얼굴이 좀 작아 보여요. 그런데 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넙대대지고 얼굴이 더 커 보여. 리프팅 방향이 틀린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구렛나루가 머릿속으로 갖고 너무 당겨주면 구렛나루가 다 없어지겠죠? 이러면 옆 얼굴이 넓어 보여요. 그래서 이것도 넙대대 보이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본인은 효과가 없다고 느끼죠. 또 한 가지 또 부작용은 뭐 칼기가 생겼다든지, 아니면은 유착이 심해갖고 뭐 이렇게 좀 뭉프 패여갖고 모양이 이상해졌다든지, 뭐 이런 케이스. 흔한 거는 특히 목고상에서 저한테 많이 오는데 세로목주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대부분 안 돼요. 제가 해보니까 근육을 묶고 뭐 지방을 빼고 석션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돼, 이게. 직접 들어가서 보고서 다 제거를 해야지 해결이 됩니다. 목은 주로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흉터가 심하게 남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 이제 재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미니거 상술 후 안면거 상술로 재수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그건 뭐 100% 효과가 없어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미니라는 걸 했는데 스키만 자르고 보매니까 본인 생각에 일단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. 안에 내부 조직 같은 거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니까 얼굴이 이렇게 V라인되고 좀 젊은 동안형인 얼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죠, 미니거상은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리를 충분히 못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죠, 많이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오히려 미니거상 하는데 절개선 적은데도 심하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케이스에 이제 미니거상 하고 나서 많이 하게 됩니다. 박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? 박리가 안 되면 그 효과가 없죠. 두 번째로 박리를 제대로 해줘야 안에 있는 내부 조직을 처리해서 지방도 제거해주고 아니면 모자른데 지방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. 박리를 안 하게 되면, 충분히 안 하면 제가 하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효과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 대신에 이제 박리를 적게 하면 또 장점은 있죠. 장점은 뭐냐면 박리를 많이 하면 부기가 좀 부위별로 틀리게 붓고 막 진물도 고이고 막 피도 고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초창기에 그래요. 이렇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막 그냥 약간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리를 안 하면 그런 게 아예 없죠. 이거에 대한 문제는 컴플레인은 없다고 봐야죠. 박리를 안 했을 때는.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뭐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재수술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뭐 당연하죠. 그건 뭐냐면 한 번 한 거니까 두 번째 했을 때는 대부분이 첫 수술에서 굉장히 스킬 많이 잘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다시 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수술하게 들어가면요, 막 벌어져 있어요. 이렇게 절개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쭉 벌어져요. 그 정도로 막 문제가 생기는 경우.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구렛나루가 없어진 거, 칼기라든지, 칼기 교정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. 이게 리프팅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야 칼기 교정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거라든지 부작용 같은 거, 칼기, 구렛나루 없어진 거,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흉살이 심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박리할 때 뭐 심한 경우는 돌덩이 같아요. 아주 딱딱한 부위를 이제 박리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수술하기가 좀 힘들죠.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다. 대신에 이제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. 재수술할 때는요, 피판을 박리해도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첫 수술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, 세 번째 수술하는 게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피판 괴사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.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. 재수술을 앞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? 그 재수술은 딴 게 아니죠. 한번 실패했으니까 상담을 잘 받으시고, 그 다음에 본인이 어디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병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. 그러면 이제
그 원장님이 보시고 이거는 되는 겁니다. 이건 안 됩니다. 이건 할 수 없어요. 아니면 지금 수술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 써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지방 이식이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권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무조건 내가 효과 없어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불만인지를 이제 얘기를 정확히 드리고 또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잘 들어가지고 자 요렇게 내가 고쳐드릴 거예요 얘기했는데 그건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하면은 그건 좀 한번 다시 또 심각하게 고려해봐야죠. 재수술할 때는 모든 수술이 다 똑같습니다. 쌍꺼풀이고 코공간에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해서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또 물어봐야 돼. 이해를 해야지 본인이 이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.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. 모든 수술이 다 똑같아요. 그게 안 되면 또 해도 또 불만이 생기고 또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. 수술법에 대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. 재수술 위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내용은 지난번에 또 올렸던 영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.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몇 번이고 돌려보세요.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걸 충분히 알면 어디 가서 상담을 하더라도 그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 이해를 잘 할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서 내가 이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특별한 거는 오늘 그냥 재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좀 드렸습니다.